우리는 수천억 개의 별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에 위치한 거대한 도시와도 같죠. 우리의 지구는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구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구는 이곳을 떠나 흥미진진한 여정에 오릅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우리 은하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은하 속으로 떠나보시죠. 인간은 대도시에 모여 삽니다. 도시는 수많은 불빛으로 눈이 부시죠. 하지만 도시의 불야성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도시의 불을 전부 끄면 우린 장관과 마주할 수 있죠. 바로 하늘 위의 도시입니다. What is this? Well, this is the Milky Way. This is our galaxy. Well, if you'd like, you can think of the galaxy as a city of stars. 천문학자들에게 은하는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친숙한 구조체입니다. 하지만 은하가 품은 수많은 비밀은 최근에야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죠. It's really a wonderful time to be an astronomer. Especially in studies of the Milky Way, we're undergoing something of a revolution. In fact, we can take you places that are really quite remarkable. 지금부터 우리는 놀라운 발견의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지구를 타고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이웃한 미지의 구역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하가 어떻게 별의 잔해로 새 별을 생성해내는지, 어떻게 별의 대폭발이 인간 존재의 토대가 되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도심과도 같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 들어가 별들을 당기고 있는 미지의 힘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와 같은 문명이 외계에도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별의 도시는 매우 거대합니다. 따라서 여정에 오르기 전에 우리 은하의 지도를 먼저 입수하는 게 순서겠죠. 우리 은하 지도는 로버트 커시너와 제임스 벌록 같은 천문학자들이 만듭니다. 지도 제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우선 우리 은하가 어떤 은하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죠. When we look out to study other galaxies in the universe, we see that there are basically two types of galaxies. 그 중 하나가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는 거대한 공 모양으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더라도 똑같이 둥근 축구공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선 은하입니다.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나선파를 따라 별들이 배치돼 있죠. 옆에서 보면 마치 원반처럼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요? 그 해답은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The Milky Way, we believe, is a spiral galaxy. So what we're really seeing when we look up at night at this band is we're seeing our place in the universe. We're part of a giant disk of stars. 우린 이 원반의 옆모습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상에서의 관측은 제한적이죠. Now, of course, I can't show you a picture of the galaxy in all its glory. We can't fly above the galaxy and take a picture of it and show you. We're stuck in the disk of the galaxy, but we can still image it from the ground. In fact, this image is a picture of our galaxy, the Milky Way, taken from Earth. 이건 현존하는 우리 은하 사진들 중 가장 선명한 사진입니다. 해상도가 자그마치 8억 픽셀인 1000장 이상의 사진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촬영됐죠. 하지만 이 놀라운 사진도 우리 은하의 극히 일부입니다. It's something like a pizza, and if you were in the pizza, if you were a pepperoni, your view would not be a very clear one of what the whole story was. In the same way, we don't see the whole reach of the Milky Way. 천문학자들에게 절실한 건 조감도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변 은하의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는데 그중 하나가 메시의 74 은하죠. 지구와 무려 3천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메시의 74를 우리 은하와 비슷한 형태로 보죠. This is a great representation of our own star city. In the central region, we have the downtown. This is the bulge, this bright spot in the middle. And from that, we see spiraling out these arms, these beautiful spiral structures we see in this galaxy.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정밀 촬영한 여러 장의 다른 나선 은하의 사진과 지상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웅장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죠. 은하의 중심부는 가장 밝습니다. 마치 도시의 번화가처럼 우리 은하의 도심구역인 셈이죠. 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수십억 개의 별들이 두 개의 나선팔을 따라 길게 돌아서 나옵니다. 이를 방패 켄타우루스 팔과 페르세우스 팔이라 부르죠. 그리고 별의 개수가 적은 3개의 작은 팔도 존재합니다.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우리 은하의 길이는 무려 96만 조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It takes light 100,000 years to cross our galaxy. This is a big galaxy, and it's quite amazing, if you think about it, that we understand as much as we do about this system. 이제 지구의 위치를 찾아보죠. 우리의 태양계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나선팔 사이에 평화로운 구역이죠. 하지만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의 2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어디서 온 건지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은하에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지구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태양계를 뒤로 하고 별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죠. 지도로만 보면 목적지가 가까워 보이지만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광속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도 무려 1,500년이 걸리는 긴 여행길입니다. 여기는 먼지와 가스구름이 밝게 빛나고 있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세 구역에 자리 잡은 지구의 하늘에는 형형색색의 일대 장관이 연출됩니다. 태양을 비롯해 우리 은하에 포함된 모든 별들의 기원은 바로 저 구름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첫 힌트는 원반 내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에서 찾을 수 있죠. Perhaps
The most beautiful part of this image is that we have this contrast of dark and light regions running through the plane of the disk. What that really is, it's dust. 이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은 우리 은하를 따라 수천 광년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나선 은하가 이런 형태죠. 자세히 보면 가스와 먼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빛나는 곳이 드문드문 보이죠. 이 빛나는 구름 무리를 우리는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에는 오리온 대성운 외에 여러 화려한 성운들이 있죠. 독수리 성운은 높이가 4광년에 이르는 가스와 먼지의 기둥입니다. 용골자리 성운은 마치 어두운 우주에 걸린 거대한 유화처럼 보입니다. 이 강렬한 색상들은 성운이 어떤 가스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죠. So for example, if there's oxygen gas, you get a green glow. If there's hydrogen gas, you get a red glow. So analyzing the light from a nebula turns out to be very instructive. 이런 성운의 가스들은 섭씨 수천 도에서 반짝입니다. 과연 그 열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운 속을 들여다봐야 하죠. But of course, the gas and dust is in the way. So it's not so easy. It's a very mysterious part of the galaxy. It's a place that we have to use these special tricks to look into. 천체 물리학자인 킴벌리 위버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I've got a really neat way to show you this. This is a bag that you can't see through with your eye, so a normal telescope that looks at optical light could not see through this. In infrared light, a telescope can see through it. The infrared camera can see my hand. You're seeing the heat from my hand inside the bag, and this is just like a star that's hidden inside a cloud of gas and dust that infrared astronomers can detect by using an infrared telescope. 이 별들의 빛깔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 안에서 어린 별들을 찾아낸 것이죠. 수십만 년밖에 되지 않은 이 별들은 우리 은하의 별들 중에서 신생아 축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리온 대성운은 별들이 태어나는 곳인 거죠. 사실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한 모든 성운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Stars are made out of gas, basically, and our galaxy has gas. In fact, our galaxy, you can think of it as having an atmosphere of gas and dust that surrounds all of the stars that we see in the disk. And it's from this gas that new stars are born. 이처럼 차갑고 어두운 먼지와 수소가스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통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구름은 공기 중의 연기처럼 퍼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퍼지는 걸 막고 있죠. They're in a kind of balance between gravity pulling in and gas pressure pushing back out. Gravity wins, and the material crunches down into a disk that is the beginning of becoming a star. 엄청난 무게의 가스와 먼지가 중력에 의해 당겨지고 압축되면서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섭씨 1억 도에서 기적적인 변환 과정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이때 발생한 핵에너지로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죠. These stars eventually get their nuclear fires going in the core. And when they do, they heat up, they can expel the material that's around them so that it kind of clears up the neighborhood. 이때
수백만 년에 걸쳐 강렬한 항성풍이 주변 가스를 선별하고 왜곡된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It blows away the gas, it blows away the dust, and it lets us see this beautiful new thing, this place where the star has been born. 경이로운 별의 탄생을 지켜보기에는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번에 떠나볼 목적지는 태양계로부터 6,500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8입니다. 이곳에서 질량이 큰 별의 소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로 개성운이죠. 알렉스 필리펜코 박사는 개성운을 지구의 공업지역에 비유합니다. 근간을 이루는 물질을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Look at that molten iron. Holy moly. The Crab Nebula is a fascinating object. We see these very rapidly expanding gases. 개성운은 정지된 듯 보이지만 중심으로부터 시속 480만 킬로미터로 가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개성운은 과거 격렬했던 사건의 잔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1054년에) 쓰인 중국 고서에는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밝은 별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별들보다 훨씬 밝았는데 너무 밝아서 낮에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비롭게도 사라졌다고 기록돼 있죠. 오늘날 중국인들이 별의 위치를 기록한 바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개성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목격한 것이 개성운 형성의 열쇠죠. The Crab Nebula was produced by the colossal, titanic explosion of a star at the end of its life. It's a supernova remnant. 우리 은하의 나선팔 곳곳에 이런 형형색색의 잔해들이 있습니다. 바로 격렬한 폭발 후에 소멸된 별들의 무덤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재앙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소멸 직전에 질량이 큰 별을 찾아내야 하죠. Astronomers are like detectives. We have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in the universe, sometimes based on a minimal number of clues. And in the case of most astronomers, the clues come from only the light. 하지만 앤디 하웰은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의 빛을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웰의 팀은 다른 은하까지 살필 계획을 세우고 있죠. We're building a network of telescopes so that we can study supernovae in greater numbers, in greater detail than we've ever been able to before. Let me show you the telescopes we're building. These are the 0.4 meter telescopes, and there are 4 of them here, and we're building them, 20 of them in total, and putting them all around the world. So some of these first ones will go to Chile. We have some in Hawaii already. The great thing about this kind of observing is that it's totally robotic, and I can just sit here in Santa Barbara and have a beer and pizza while the telescopes do their work. All new discoveries about supernovae from all different places in the universe. 소멸되는 별의 빛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We collect that light and we analyze it in great detail in order to determine what's going on. What's the chemical makeup of the star? What's the pressure inside? What's the temperature? What kind of nuclear reactions are going on? How does a star explode? All of these things we figured out through the analysis of light.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질량이 큰 별만이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 massive star has a very interesting and vigorous life. Initially, it fuses hydrogen to form helium, and that produces energy. That makes the star shine. Then the ashes of that reaction, the helium, fuse together to form carbon and oxygen, releasing yet more energy. Then the carbon and oxygen can fuse into still heavier elements, magnesium and sodium and neon and things like that. And then silicon and sulfur, and finally iron. 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거성은 운을 다한 겁니다. 내부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밖으로 분출돼야 할 핵에너지가 중력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 전쟁 기간에 별은 더욱 무거운 원소를 생산합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철이 만들어지면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Fusion of iron nuclei into heavier things does not release energy, it absorbs energy. So an iron core builds up, but finally it becomes so massive that gravity wins. The iron core collapses. In less than a second, the outer layers collapse inward, then rebound and get blown to smithereens. 이러한 별의 소멸은 우리 은하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We're at a foundry here, and they're pouring molten iron from old machinery, and they're going to make parts for new machines out of that iron, so they're recycling it. But all that iron was created and ejected into the cosmos by gigantic stars that exploded as supernovae. Those explosions created the iron, ejected it into the cosmos, and then it got incorporated into planetary systems like ours. But ultimately, the atoms of iron were created by exploding stars. 초신성은 우리 은하의 공업지대인 셈입니다. 천상에서 새 원소를 만드는 우주의 주조 공장인 거죠. 그 덕분에 우리 인간도 존재합니다. It's fascinating to realize that the heavy elements in our bodies, the carbon in our cells, the calcium in our bones, the oxygen that we breathe, the iron in our red blood cells, all of those heavy elements were synthesized, created through nuclear reactions in stars, and ejected into the cosmos by supernovae. 하지만 일정 질량을 넘는 별만이 초신성이 됩니다. 우리 은하의 태양을 포함한 대부분의 별은 조용히 소멸을 맞이하죠. 천문학자들은 부피가 작고 질량이 큰 것은 하나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So that's an incredible amount of mass inside a very small volume, and that's the key to proving a black hole.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죠. 중력이 워낙 강력해서 빛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블랙홀은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에 먼지와 가스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깨끗한 영상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블랙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먼지와 가스 줄기의 중심에 있죠. 멀리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블랙홀에 다가가는 별들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Black holes grow with time, and that happens by material falling onto it, accreting onto it. And that material can come in the form of either gas or stars that get torn apart by the black hole itself. 중심부에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은 응축 원반이라 부르죠. 별 잔해는 이 빠른 소용돌이로 떨어져 압축되고 마찰열로 인해 온도가 최고조로 오르는 백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SO2와 다른 별들이 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What happens when that material falls onto the black hole is that the black hole, there's radiation associated with the black hole, and it can generate these jets squirting out from the center of the galaxy. 현재 블랙홀은 제트를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은하의 블랙홀은 별을 마구잡이로 삼키면서 강력한 제트를 분출하고 있죠. I like to call these the prima donnas of the galaxy world. These are the 10% of galaxies that are show-offs.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태초부터 그 자리에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초는 언제고 우리 은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떠나볼 것입니다. 이번엔 태양계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별무리가 펼쳐집니다. 이 별들은 우리 은하의 궤도를 도는 위성도시와도 같죠. 이 별들이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지금까지 150여 개가 발견됐죠. 이곳에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의 나이를 알게 된 것이죠. Globular clusters are really fascinating groups of stars. They contain about 1 million stars each. And the thing that's really cool about them is the stars are really tightly packed. If you could visit a globular cluster, the night sky would be spectacular. Many of the stars would be as bright as the full moon. And the nighttime sky in all directions would be filled with bright nearby stars. It would be like fireworks all the time. 이러한 특징 외에도 구상성단의 별들은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very interesting aspects of globular clusters is there's no sign of young stars. 별은 사람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통해 나이와 살아온 생을 가늠할 수 있죠. 사람의 나이를 머리카락 색과 주름으로 구별한다면 별의 나이는 빛깔과 크기로 구별합니다. So the biggest stars, the most massive stars, the ones with the most gas, live life in the fast lane. They live very short amounts of time, but they burn very brightly, and they're very, very hot, and so they tend to be blue.
On the other hand, you have the red stars, which use their energy very conservatively, last for a long time, don't glow too brightly, and those stars last for a very long time. So by measuring the brightnesses and the colors of the stars in a globular cluster, we can figure out how old they are. And here's the remarkable thing. They're very old. Globular clusters, at least the stars in globular clusters, in many cases are almost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 구상성단은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몇몇 별들은 120억 년간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2배나 더 오래된 거죠. 이를 통해 우리 은하의 나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Globular clusters are part of our galaxy. They orbit our galaxy. In some sense, they're tracers of our galaxy itself. And so by the fact that the globular clusters are so old, it suggests that the galaxy is old. 구상성단은 우리에게 대단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은하는 적어도 120억 년 전에 생성됐다는 사실이죠. 이는 우주의 나이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해답은 또 다른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은하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존재해 왔을까요? One of the puzzles about our galaxy is that we know that it's had stars forming continuously for about the last 10 billion years. But at the rate it's eating up its gas now, it's forming new stars, it should burn out that gas soon. It should run out of fuel. And so there has to be some source for new fuel. 그 연료는 우리 은하 너머에 있을 겁니다. 최근에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죠. 우리 은하의 궤도를 도는 성단이 구상성단 말고도 또 있었던 겁니다. 매우 희미한 외소 은하들이 그것이죠. The reason why we haven't known about these dwarf galaxies for very long, these so-called ultra-faint dwarf galaxies, is that they contain just a few hundred stars, 1,000 stars. So you try to find a clump of 1,000 stars while looking through a mass of 1 billion stars. It's not easy. 하지만 찾기조차 힘든 이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So these dwarf galaxies are whizzing around our galaxy. They're in orbit around it. Now, sometimes they get too close. And when they get too close, they get ripped apart. In fact, they get eaten in some sense by our galaxy.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소 은하의 움직임을 관측해 보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우리 은하가 중력으로 외소 은하를 잡아당겨 집어삼키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유입된 가스와 먼지가 새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So in much the same way that a large city might sort of cannibalize its neighbors, the Milky Way is cannibalizing its dwarf galaxy population. 우리 은하는 수십억 년 전부터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은하가 대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30억 년 후의 미래로 왔습니다. 하늘에는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이제 곧 우주에는 가장 큰 재난이 닥칠 예정이죠. 그 단서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하들과 형태가 상이한 은하가 눈에 띕니다.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죠.
천문학자인 조엘 프리맥은 이 이상한 형태의 은하를 조사하기 위해 컴퓨터의 힘을 빌렸습니다. What we do is we make galaxies that look just like the Milky Way and similar galaxies. And we let them evolve in the computer. They develop the spiral structure. They look quite realistic. We then put them on a collision path. 이 시뮬레이션의 정지 영상이 우주에서 찍힌 사진과 일치했고 드디어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충돌인 은하의 충돌입니다. 도시처럼 은하도 모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북부 은하군에 속해 있죠. 그 군에서 가장 큰 은하가 안드로메다로 우리 은하보다 거대한 나선형 은하입니다. Our galaxy is rushing toward the great galaxy in Andromeda. They're rushing toward each other. And they're going to encounter each other in a couple billion years.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후에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약 1조 개의 별들이 충돌하는 것이죠. The beautiful spiral structure of our Milky Way galaxy i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last forever. It's going to be a mess for a while. The collision will not be one in which these two things are destroyed, but it is one where the gas in each system will collide with the gas in the other, that it'll have a burst of star formation. 이 화려한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안테나 은하의 모습입니다.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한 모습이죠. 양쪽 은하에선 별들이 마구잡이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엄청난 수의 분홍색 성운이 그 증거죠. 이는 은하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직전 별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후의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면 이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새 은하의 형태입니다. A new galaxy is formed where instead of the disks that the original galaxies had, where all the stars are going around more or less in a plane, instead the stars are going every which way, just like the elliptical galaxies that we see. And so we're pretty sure that this process must be a large part of how elliptical galaxies form.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거대한 타원 은하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마지막 여행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런 우주의 변화를 함께 목격할 다른 문명이 과연 어딘가에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찾아 마지막 여행길에 오릅니다. 우리 은하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명이 확실히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양계죠. The sun powers almost everything here on the Earth. It's the energy source, it's the engine of life and many other processes. And life here on Earth is based heavily on water.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풍부한 별입니다. 제프 마시는 지구에 물이 풍부한 이유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Venus is closer to the sun, Mars is farther from the sun.
And there's a zone in between the blazing hot furnace of Venus, the frigid Mars. That zone in between we call the habitable zone, and the Earth lies smack in that thing, where water would be in liquid form, not in steam, too hot, not in ice form, too cold, but rather a temperature that, as Goldilocks said, is just right for life. 이 서식 가능 지역의 위치는 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온의 파란색 별에서는 서식 가능 지역이 멀어집니다. 반면 저온의 붉은 별에서는 가까워집니다. 은하 내의 모든 별들은 서식 가능 지역을 갖고 있죠. 현재까지 우리 은하의 별 주변에서 400여 개의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그 행성들이 서식 가능 지역에 있냐는 거죠. One type of giant planet orbits very close to its star. We call them hot Jupiters because these Jupiter-like planets are so close that they're blowtorched by the intense heat from the star. The other sort of planet we've found is also bizarre. We've found planets that orbit in elongated orbits, elliptical, stretched out orbits, but then the planets go very far from the star where they would be quite cold. And so the planets that we've found so far are a little too weird for us to imagine that life would have a good chance of surviving. 하지만 우리 은하에는 2천여 개의 별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세스 쇼스탁 박사가 계산해봤습니다. You know, the indications are a lot of those stars have planets. Maybe half of them do. And since planets, being like kittens, you don't just get one, you get a couple. They're probably on the order of a million planets out there. 일조개의 행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중 서식 가능 지역에 위치한 행성은 몇이나 될까요? We can expand the idea of a habitable zone around a star to a habitable zone within our entire Milky Way galaxy.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한 우리 은하의 여러 구역 중에서 생명의 안식처가 될 만한 서식 가능 지역이 과연 존재할까요? In close, at the hub, there's an extraordinary amount of X-rays, harsh radio waves, even gamma rays, that would certainly destroy fragile, single-celled life just getting a start toward evolution. Downtown is dangerous. There's a supermassive black hole down there. You get too close to that, all sorts of bad things can happen. There's also a lot of stars down there, and a lot of stars sounds good. But on the other hand, if you have too many nearby stars, they tend to shake up all the comets in your solar system. They're constantly pummeling you with these collisions that, just as the dinosaurs, are not always good for you. 나선팔은 그나마 중심부보다 안전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치 나름이죠. If you happen to be on a planet near a supernova, that explosion could ruin your whole day. Life might get started, and then, another couple hundred million years later, it gets wiped out. So these areas are sort of no-go zones, no man's land, well, no alien's land, perhaps. 중심에서 멀수록 훨씬 평화로울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생명의 진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At the outskirts of our Milky Way galaxy, there aren't very many heavy elements of which the cells of our bodies and life as we know it are composed, and so we may not have the essential building blocks of life at the outer edges of our own Milky Way. 지구가 이곳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두 나선팔 사이의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수십억 년간 별 사건이 없는 살기에 적합한 구역이죠.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진보 문명이 존재한다면 은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지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아직 그들을 찾지 못했지만 은하는 넓은 곳입니다. We haven't found any life elsewhere. We haven't found pond scum. We haven't found dead pond scum anywhere else, not convincingly. And why is that? Well, fewer than 1,000 stars have been looked at carefully for planets that might have intelligent life. So, you know, it's sort of like going to Africa looking for megafauna, you know, elephants, giraffes, something like that. And you land in Africa and you look at the first square yard of real estate there and you say, no elephants here. Then you give up. Well, we shouldn't give up. We're just beginning. If we do find life, it's amazing. If we find life elsewhere in the universe, I think the stock market won't budge one bit. But we humans will know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at we're not alone, that we have kindred spirits out among the stars, and that our destiny may well be to venture to the stars, communicate with them, and become members of a great galactic country club.